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.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의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한번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주에 뛰었죠? 건너뛰었죠? 예, 뭐 제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건너뛰었습니다. 그래요. 근데 지금 사막에서도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예. 사막,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열대 사막에서도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혹시 아셈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,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요. 아셈이 우리나라 그 농업진흥청에서 이미 2013년에 개발했던 아셈이 이것을 갖다가 UAE,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UAE에 지난해 11월에 600평 면적의 벼를 파종을 했대요. 네. 근데 지난달에 열매를 맺었답니다. 곧 사막 한가운데서 한국의 기술로 만든 아세미가 드디어 밥으로 탄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. 네. 농진청이 네네.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제 네. 뭐 쌀 종자에 관한 네. 개발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. 작년 11월에 이제 파종을 해서 네. 지난달에 네. 수확을 했습니다. 아, 이제 곧 먹고 있네요. 예, 네. 수확을 했는데 네. 그 무려 우리나라의 그 종자보다도 네. 거기서 재배를 하니까 오히려 40%나. 어. 근데 사막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부족한. 원래 물이 없어서 사막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뭐 농작물이라는 걸 재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. 오아시스 빼고. 예. 오아시스 빼고는 뭐 안 되죠.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쌀, 뭐 곡물 네네. 100%를 다 수입해서 네네. 먹는 나라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그 협력 사업을 하면서 네. 우리 농진청에다가 네. 물이 적게 들고 물이 적게 들고. 또 수확량도 많고 어허. 맛도 있고 산 좋고 물 좋고 정제 좋은 쌀을 만들어 달라. 이게 뭐 정말 뭐 정전에 없었던 쌀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. 예예예. 근데 성공을 했습니다. 대단한 쾌거고요. 예. 사막 지역에서 이 벼농사를 짓게 하는 그 종자를 개발한 것은 네. 세계 최초입니다. 네, 그래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. 그 고량 재배라고 해가지고 고랑. 재배라고 네. 해가지고 네. 이제 그 고량 재배라는 것은 네. 이게 뭐예요? 고랑재배. 우리 밭고랑, 농고랑 할 때 그 고랑이죠. 고랑에 예. 보통 이제 잡초들이 많이 자라고 예. 이러니까 김매기를 해주잖아요. 예. 요새는 그걸 좀 줄이려고 거기다가 이제 부직포를 덮는다든지 예. 비닐을 덮는다든지. 예. 그 부직포라는 게 요즘 보면 우리 저 코로나19 때문에 쓰는 예. 저 마스크, 부직포입니다. 예. 부직포 씌우죠.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네. 이런 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. 그거를 표면에서 네. 40cm 밑에다가 그거를 쭉 깔고 40cm 깔고. 예, 그 위에서 이제 벼를 뿌려가지고 씨앗을 키운 것입니다. 네. 그래서 아무튼 대단한 쾌거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요.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이제 몇 해 전에 맷 데이먼이 나오는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. 예. 그 화성에서 예. 혼자 무인도 혼자 떨어져 있던 지난번에 감자할 때 말씀한 네, 것은 그렇죠. 그 보면 그 화성 거기다가 뭐 비료 영양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 똥을 갖다가 비료 삼아서 계속 그 선순환 구조를 이뤘는데 그래 보면 아무래도 보면은 그 UAE 사막 같은 경우는 그 물값이 금값이잖아요. 예, 한 1톤에 네. 우리 돈으로 하면 1,300원. 1톤이면 가로 1m, 세로 1m, 높이 1m입니다. 그러니까 예. 1톤이래 물 1톤이 밖에서 한 톤. 아니죠, 다르죠. 박스 큰. 예. 큰 박 1m, 1m. 1m. 그것이 1,300원이랍니다. 물값이 거의 기름값입니다. 1m. 네네. 예. 근데 1,300원인데 네. 그러니까 그 또 물을 네네. 전부 다 이거 바닷물을 갖다가 식용수로 이렇게 담수화 시켜서 하는 거죠. 이렇게 예. 먹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아무래도 물값이 비쌀 수뿐이 없는데 네. 이번에 UAE에서 그 샤르자라는 지역인데 네네. 그 지역에서는 네.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지하수 있긴 있는 모양이네. 사막이 깊이 파면. 그거를 이용해서 네. 물 단가도 현저히 낮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요. 그래 보니까 참 사실은 뭐 코로나19다 또 보면 지금 연일 지난 6월 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김 여정의 공갈포다 거기다 어제 아래 있었던 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뭐 폭파다 그래서 전혀 지금 뉴스에
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당초 우리가 이번에 그 보면 아세미의 원조가 할아버지 격인 씨앗이 통일벼라면서요. 예, 통일벼입니다. 네. 통일벼는 네.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예. 중앙정보부에서 네네. 저 이집트에 네네. 그 가가지고 나하디라는 네. 종자가 있는데 네네.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문익점 선생님 목화씨 가져오듯이 예. 그 종자를 가져와 중정 요원이 갖고 왔군요. 예, 그거 가져와서 네. 그 우리 걸로 이렇게 개량을 한 것입니다. 네. 그때까지만 해도 네. 우리 그 식량 부족으로 예. 어마어마하게 고통받지 않았어요. 그렇죠. 뭐 분식 운동 뭐 별의별 짓을 다 아이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? 우리 김경호 기자는 저랑 똑같이 우리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검사 했잖아요. 도시락 검사 하면은 도시락에다 또 엄마는 처음에 애들 먹여 살릴 거라고 쌀밥 깔고 위에다 딱 그다음 그것도 눌린 보리 그거 샥 덮어놓으면 선생님이 딱 그러죠. 야 도시락 얹어 뒤집어서 주워 맞고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. 본래 이제 그 나하디라는 네, 거는 네. 인디카. 네, 우리 인디카. 이제 종자가 네. 이제 자포니카 인디카 두 가지. 아세아의 벼 예. 종인데 네, 네. 인디카, 자포니카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좀 성격이 달라서 그건 조금 더 얘기하고요. 예. 그 이제 인디카 종이거든요. 네, 인디카겠죠. 그러니까 이거 통일벼를 이제 개량해서 만들었더니 네. 모양은 자포니카. 자포니카. 우리가 알고 있는 예. 우리가 먹는 자포니카고 예, 예. 성질은 인디카였어요. 푸슬푸슬. 그래서 이제 뭐 찰기가 좀 떨어지고 예. 푸슬푸슬하고 또 밥맛도 그 찰진 예. 쌀맛하고는 조금 다른 네. 그런 게 개량이 된 건데 네.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아세미를 만든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해 보면은 쌀은 크게 이제 품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디카, 우리 안남미라고 그러죠. 전 세계 90%가 인디카를 예, 먹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자포니카는 말 그대로 인디카는 인도란 뜻이고 자포니카는 자판, 일본. 우리 흔히 악기바리 쌀이라고 그러죠. 네. 악기바리 쌀을 먹는 전 세계 10%밖에 안 되고 그건 일본. 우리 그다음에 동북 삼성 정도만 자포니카를 먹습니다. 근데 우리는 보면은 자포니카 밥이 찰지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는 찰져서 떡같이 못 먹는다고 그래요. 그 이제 그 다 지역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. 전 세계의 네. 벼 종자가 무려 4만 개가 아이고 우리나라도 예. 네. 뭐 어떤 사람 한 300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네. 우리나라는 한 300여 정도 돼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게 또 오래전부터 먹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또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종자들이 네. 이렇게 자라고 또 뭐 그것을 새로 개량해서 새로운 종자를 만들고 그냥 아무튼 아주 다양한 그래요. 아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벼를 만든 것은 사실 잘 기억해 보면 우리가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야말로 5,000년 가난 속에서 허덕였습니다. 오죽하면 보릿고개라는 말이 저희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있지 않았어요. 그런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아마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어떤 그 당시 노력을 갖다가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이해할 거예요. 근데 그래서 77년 전 기억도 생생합니다. 77년에 드디어 우리가 통일벼를 통해서 쌀 자급자족을 하게 됩니다. 그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78년도에 쌀 막걸리가 나왔어요. 자, 그래요. 이게 어떻든 그렇게 여러 종류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. 그 맛이라는 게 다 또 조금씩 차이 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맛이 이제 상대적이기도 하고 네.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것이 우리의 기준에서 어느 것이 맛있다, 어느 것이 맛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래요. 이제 그 말씀하시니 이 생각이 나네요. 우리 통상 이제 우리 중국집 볶음밥은 네. 인디카로 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인디카로 해야 되고 특히 보면 뭐 이연복 씨다 뭐 요즘 뭐 백종원 씨다 와서 막 하는데 보면 특히 동남아시아 가서 이제 볶음밥 먹으면 그건 뭐 죽이는 겁니다. 보면 그게 다 인디카로 만든 건데 돌아가신 그 김용환 옛날 저 자민련 수석 부총장 이분은 가면 꼭 그 호텔 신라 8선 잘 다니셨는데 거기 가면 꼭 주방장한테 별도로 주문합니다. 자포니카 즉 우리로 말하면 저 찰밥으로 저 볶음밥 통일벼로 만들어 아니 통일벼로 만들어 드셔야 될 때 이 양반 거기 통일벼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가 봐 푸석푸석해서 그래서 꼭 자포니카 즉 우리 말하면 악기바리 쌀로 밥을 지어서 그걸로 볶음밥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날은 신라 8선 주방장에 근데 죽었답니다. 이건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게요. 예. 한 예를 들면 예.
이 밥 짓는 방법이 예. 인디카는 좀 아프리카랑 다릅니다. 절대적으로 이제 수분을 갖다가 그 제거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죠. 네네. 그래서 아주 물을 충분히 부어가지고 네네. 그걸 이제 쌀을 끓인 다음에 네. 밑에 타지 않도록 또 네. 계속 예, 저어줍니다. 저어주죠. 예,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네. 물을 다 부어냅니다. 네네. 그게 이제 수분이 남지 않도록 네. 완전히 다 부어내고 네. 그 뒤에 약한 불로 이렇게 뜸을 들이죠. 그러니까 밥을 찌는 거군요, 한마디로. 그러니까 밥을 짓는다는 표현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. 뭐 죽을 끓이듯이 예, 이렇게 예. 뭐 저어야 되고 예. 또 물을 다 드러내고 예. 이런 거 보니까 밥을 짓는다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는 우리 기준이긴 합니다만. 그래요. 지난번에 어느 그 프로를 봤더니 그 스페인 사람도 보면 이제 쌀을 많이 먹잖아요. 예, 예. 그 지중해 사람들이.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인디카를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란 게 우리는 당연히 쌀을 불려서 쪄서 찌는 게 아니라 끓여서 뜸을 들이는데 거기는 이렇게 우리가 죽같이 끓여서 또 물을 버리더라고요. 거기 버리고 인디카니까. 그 인디카니까. 그래요. 근데 인디카는 우리 옛날 안남미라고 그랬잖아요. 예. 왜 안남미라고 그랬어요? 그 안남미 하면은 네.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예. 안동 토호부라고 생각나시죠? 안동 도호부. 예, 도호부. 안동 도호. 저 고구려 멸망시키고 옛날 고구려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세운 게 안동 예, 도호부입니다. 예. 그런 것처럼 네. 베트남도 서북부 지역에 네. 그 안남 도호부가 있었습니다. 네네네. 근데 그 지역에서 나는 이제 쌀을 우리가 통칭해서 안남미라고 네네. 하는데 네. 우리 이제 뭐 그런 인연도 있고요. 네. 그때 이제 안남미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일제 시대 때입니다. 뭐 우리나라 쌀이 멀쩡한데 왜 또 안남미를 가도 뭐 그때 먹었을까요? 뭐 쌀도 뭐 우리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예. 관계 시설이라든지 네네.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기도 했지만 네. 무엇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네. 우리 쌀을 일본 왕족들은 우리 쌀을 먹었습니다.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쌀이 딱 맞거든. 네, 우리 게 더 맛있고 그래서 우리 거를 수탈해 가고 그 나머지 부족분을 갖다가 안남미를 수입해서 저 베트남 썼어요. 등에서 이제 수입에다 다 썼구나. 예. 그러니까 그 안남미를 뭐 알량하다 그래서 알량미, 네. 뭐 뻘겋고 피같이 생겼다 그래서 피쌀, 네네. 뭐 또 티밥처럼 생겼다 그래서 티밥쌀, 네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. 격화시켜 불렀습니다. 아. 이렇게 낮춰 부르고 네. 또 그 안남미를 먹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 가난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랬겠죠. 그래서 안남미를 먹으면 또 거지가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. 그래요. 이게 이제 보면은 이번에 좀 우리 아세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쌀밥을 이제 옥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? 네. 옥반이라고 그랬는데 옥처럼 하얀 쌀 참 그건 참 아버지나 먹는 거죠. 옥반은 아버지도 저 집에 돈 있는 아버지 안 그러나 보리밥입니다. 나 이제 인디카의 성분이 듬뿍 담긴 아세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막 사람들 중동 사람 잘 먹겠네요. 네. 그 아무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. 그 통일벼를 네. 개량해가지고 네네. 아세미를 만든 거고요. 네네. 또 이슬이라고 있습니다. 네. 그거는 이슬이 그것은 예. 저기 세네카 아프리카. 세네갈. 네, 세네카. 그 서부 아프리카 그쪽은 주로 뭐를 벼르냐면은 네. 논벼를 안 하고 네. 주로 밭벼를 합니다. 아. 이게 밭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논 이제 물을 대지 않습니까? 예, 논은 물을 대야죠. 물을 대고 이제 예. 모심기를 하는데 네네.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파종으로 하는 거예요. 뿌리는 모심기도 거죠. 없고 예. 그냥 그 밭에다가 네. 이렇게 뭐 뿌리니까 예. 아무래도 네. 이제 수확량이라든지 뭐 질병은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하던데요. 예. 이렇게 수확량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고 예. 또 세네갈 같은 경우에도 네. 식량의 뭐 50% 정도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나라고요. 예. 그래서 그 지역의 재래종 그러니까 밭벼인 재래종이 있는데 네. 그걸 핫세 사헬이라는 어렵다. 종자입니다. 예. 그 종자하고 또 통일벼를 갖다가 예. 접종시켜가지고 예. 그 이슬이라는 우리 종자를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네. 이거는 한 2년 전부터 농가에 이게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예. 이제 그 농사도 이제 그 이슬리로 지는데 네. 이 인기가 짱입니다.
맛도 있다고. 아, 맛도 있고. 예. 또 수확량도 많고 윤기가 많고.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근데 값은 조금 비쌉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는 뭐 사할인 뭐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이슬인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네.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보통 지난번에 사갔던 거 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슬이 이거를 갖다가 아주 뭐 보급을 하는데 그래 아까 지금은 그 이제 그 어떻든 정착이 돼서 그 주변에 뭐 이디오피라든가 에디오피라든가 뭐 수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보급을 원해가지고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프리카가 예전만 해도 그 사막화가 덜 됐는데 요즘 사막화가 굉장히되면서 굉장히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좀 절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게 우리 예전에 6.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에디오피아라든가 이런 나라도 절대 기근에 헤매고 있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 원래 토종 품종인 사헬, 근데 이 사헬은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뭐 1시간 이상 불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슬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보면 기술을 갖다 만든 이슬이 같은 10분이면 그냥 후딱딱. 그래서 이제 버릇이 이제 우리도 뭐 쌀을 이제 불려서 이렇게 밥을 짓는데 거기는 불리지 않으면은 아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딱딱하다. 돌이구나 돌. 그래서 그러니까 습관대로 이제 이슬이도 이렇게 하는데 한 10분 정도를 한다고 굉장히 만족해 한다는 그런 보도를. 그래요. 이제 마무리하면서. 아프리카가 지금 한 39개국이라고 하는데. 그렇게 하면 더 되지 않나요? 모르겠다. 찾아봐야겠어요.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21나라가 식량의 50%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기근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식량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죠. 그래요. 근데 아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가 쌀 종주국이다? 좀 안 믿어지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? 그거는 이제 벽시, 이제 화석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청주에 그 어디죠? 소로리라는 청원군 소로리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제 뭐 탄소 뭐 추적을 해보니까 연대 측정 결과 무려 이제 12,000년에서 13,000년 완전 구석기 시대 거네. 구석기 시대죠. 근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후난성 지역에서 발견된 뭐 11,000년이었는데 이건 현재 이제 국제 공인이고 공인이 됐죠. 네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벽시의 화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발견된 것은 가장 오래된 것을 우리나라에 갖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보면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양자강, 장강이라고 하죠. 양자강 남쪽은 쌀문화, 그리고 위로는 밀문화인데 아까 말씀한 후난성은 바로 양자강 바로 남쪽이고 우리 중국 삼국지 연의에 보면 형주, 형주의 그 장사 옛날 그 손권의 아버지 손견이 있던 태술이 있던 데가 바로 후난성 장샤고 그 장샤가 바로 마오쩌둥의 태생지이기도 합니다. 그래요. 그래도 하여튼 우리나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기에 보면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5,000년 가난과 5,000년 굶주림을 끊기 위해서 그야말로 중앙정보부까지 동원해서 만들었던 통일벼가 드디어는 다시 되돌아서 지금 전 세계에 가난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와 같은 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 되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참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분입니다.